오늘장 어떤 뉴스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와우넷 나연우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금 외신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는 위아래로 600포인트나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기술주들이 비교적 선방을 해주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지금 사실 좀 불안한 건 채권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미증시도 종가만 보면은 관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장중 등락폭이 심했고요. 미국 채권 금리 하락이 꽤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같은 날 나온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는 우리 장에 영향 끼치는 미국 증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동성이 꽤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의 경우 1.5%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는 아무래도 어제의 상승을 반영한 결과겠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12%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런 만큼 개장 이후에 나올 이슈들을 주목하면서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계속해서 외신들은 관세 관련해서 추측성 보도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거래소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총 796개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프리마켓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안에서는 종근당 바이오가 7%,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더존비존이 또 오르막길, 광동제약이 10% 오릅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광동제약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쌍화탕 같은 대표적인 간판 드링크 제품들의 가격을 10% 인상하겠다고 5월부터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IS동서가 20%대 급등세, TCC 스틸도 6% 가까이 오르막길 걸으면서 출발해줬고요. 이 밖으로 S오일이라든지 한화시스템 2%대 강세 나타내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노브랜드로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유일 로보틱스 로봇주가 급등세 보이는 가운데 CS 베어링 8%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보로노이가 7%대 오르막길 걷고 있고요. 이 밖에 소룩스라든지 신라젠, 서울옥션도 오랜만에 올라와주고 있고 파인엠텍 그리고 비츠로테크도 3%에서 2% 가까운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도 그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산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가 있었는데 상무부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는 방안까지 논의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47억 달러 삼성전자에 부과가 됐었고 4억 달러를 약속받았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주 힘을 내주고 있고요. LG엔솔이 1% 가까이 오르막길, 어제 급등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과 합작 투자해서 미국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 중 하나로 부근이 되면서 오늘장 1% 가까이 빨간불 켜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프리마켓에서는 거래량도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거래량 나타내는 가운데 클로버시 2등, 유일 로보틱스와 한화시스템, 동신건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대체거래소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그동안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관련 속보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프리마켓에서 살펴봤을 때 유일로보틱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붙어주고 있는데요. 어제 공시를 통해 SK배터리 아메리카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죠. 해당 소식에 지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연우 파트너님 어제 공략주로 제시해주신 동방메디컬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당일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전히 실적 증가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고요. 어제 단기 관점에서 딱 그 제시드렸던 목표가 살짝 그 이상까지 상승이 나온 만큼 안정적인 이런 수익을 만들었는데, 자, 그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도가 같은 경우는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상준 파트너님 어제 이슈와 함께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당일에 지금 5.8%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현대글로비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네,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완전 분해해서 조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제외할 수 있다, 좀 피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미 어떤 그런 매출과 연결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매출이 좀 증대될 수 있는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글로비스 현재 지금 12만 원 조금 아래 부분에서 지금 거래 중에 있는데 향후에 15만 원 정도,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 애프터 서비스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조선주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조선주가 최근에 주가가 강세였습니다. 15개월 만에 우리나라 조선산업 최대 수출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관세 무풍지대라는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기 관점에서 봐도 이런 뭐 공매도 우려라든지 이런 악재 반영 부분들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다 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바닥을 다져주고 좀 터닝이 나와주고 있는, 과매도권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 섹터 중 하나죠.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트럼프발 훈풍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견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 관련주들,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지금 사업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면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연기금이라든지 보험 투신권 이런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관점에서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이 섹터에서 삼성중공업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기존의 조선주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토픽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네, 전 조선주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그 큼직큼직한 이런 대장주들을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기타 등등이 있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삼성중공업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 흐름들을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 바로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런 LNG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2조 원 규모로 해서 셔틀 탱커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 과매도권에서 이젠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는 구간이에요. 단기 낙폭에서 어느 정도 이젠 추세 터닝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우량형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전략 유효하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두루두루 체크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반도체 관련 이슈도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낸드 플래시 고정 가격이 전월 대비 9.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선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 파트너님 앞서서 이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전에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어떤 사이클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의 저 상승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조정 이렇게 사이클이 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1년 정도 어떤 그 조정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특히나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이클을 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낸드 가격이 지금 거의 한 8년 만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산에 따른 공급 조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지금 6개월에서 1년을 좀 쉬었단 말이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 구간에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다시 이제 퀄 테스트가 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 없이 그냥 중국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낸드하고 이제 디램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전에 뭐 이구한신이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전 제품이 많이 좀 팔리고 특히나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중고 제품이 이제 새 제품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AI 발전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잠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미래 성장을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부가치 반도체 여전히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중일 공동 경제 협의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한중일이 뭉치면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칩을 계속 받겠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런 반도체 관련된 소재 같은 거를 적극 받겠다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좀 소비가 좀 확실하게 좀 잘 돌 수 있겠다 부분까지도 좀 보면서 이런 부분 좀 소부장 종목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짚어봤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디램 가격 이야기를 했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3 재설계를 가속화하고 있고 5월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납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주 전반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그렇다면 좀 깊게 봐야 될까요? 동진세미캠을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동진세미캠 회장님께서 타결하시면서 이제 승계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다른 것보다도 매출은 뭐 다 아시다시피 워낙 좋은 회사고 또 LCD용 또 생산 또 전문 업체고 감광액 그리고 이제 금형 청소제 등 발포제에 대해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가 이제 승계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서 상속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 부분에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소부장 종목들 모두 다 같이 반도체 종목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겠지만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계 네 번째 포토 레지스트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 회사는 뭐 워낙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좀 탑급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의 주가 상승 가능성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시장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첫날 낙폭이 컸던 탓에 어제 장에서는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매도로 인한 낙폭 회복세 이어질지가 오늘 장에도 생각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나연우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그냥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주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엇보다 이 고평가된 종목들 혹은 대차 잔고가 높거나 큰 종목들은 높아진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 부분들, 1분기 실적들의 유의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고평가, 그러니까 주가는 높아졌는데 이런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라든지 이런 실적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종목들도 약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역시 낙폭 다음에 반등이 많이 나오는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매도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이런 낙폭 관련주 중에서 한미반도체를 저는 관심주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논리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이거는? 예, 낙폭 과대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서 말씀을 드릴 때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반도체 섹터 홀딩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함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 흐름들을 쭉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 굉장한 낙폭을 불러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의 필수적인 장비 듀얼 TC 본더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이것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죠. HBM 시장은 결국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우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급속도로 빠졌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하면 45% 빠졌고요.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이 단기간에 25% 빠졌거든요. 최근의 흐름 보시게 되면 역시 이런 단기 낙폭 과다 종목들은 내린다 해도 이제 제한적인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판단이 되고요. 음선 7개 다음에 이런 도지 양선의 캔들 어느 정도 하방 지지하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7만 5, 6천 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도 좀 저점 기회로 보시고 접근해 보실 만하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을 뒤흔들었던 트럼프의 발언이 하나가 있었죠. 의미심장한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상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글로벌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좀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이 국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분단 국가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잘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되 우리나라를 지금 패싱을 하고 북미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물밑 작업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둘이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무역 관계, 특히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진척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테마성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매출과도 어느 정도 나중 추후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라고 하면 뭐 모나용평, 아난티, 조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까요? 네, 아난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남북한 이제 관련해서 이제 풍풍이 불었을 때도 이제 관련된 이제 북한의 이제 금강산 그런 이슈가 좀 있을 때도 좀 올랐던 그런 종목이고 동해 개발에 대한 이슈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난티 자체로도 지금 강한 상승세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 5,800원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올랐던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래량이 최근에 한 4,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더 붙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도 한 6,000원까지도 한 번 더 넘어주는지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전 들어온 이 공시 관련 속보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45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지켜보시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뷰티의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각각 대표하는 두 기업의 상향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전통 유통의 강자인 현대백화점과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APR인데요. 먼저 현대백화점부터 보시죠. 목표 주가 75,000원에서 84,000원으로 올려잡은 유한타증권, 현대백화점을 현명한 선택이라며 상승 여력을 42%로 밟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실적 성장을 노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면세점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동대문점을 폐점하고 무역점과 공항점을 중심으로 효율화를 추진해서 연 350억 원의 고정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명품과 K뷰티를 중심으로 MD를 재구성하면서 내국인 고객을 겨냥한 고수익 구조로 전환 중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면세 부분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요. 또 백화점과 자회사 진후스의 이익 회복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전망해보면 올해 매출은 4조 2,660억 원, 또 영업이익은 3,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APR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강력한 해외 성장 모멘텀이라는 제목을 내놓은 키움증권, 목표 주가를 86,000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상승 여력을 22%로 점쳤습니다. 작년부터 K뷰티의 신흥 주자로 떠오르고 있죠. 해외 매출을 중심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시장에서 글로벌 B2B 채널로 견조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또 특히 미국 시장은 전년 대비 154%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로 모공 패드, 앰플, 클렌징 오일 등 주요 제품이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선 돈키호테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 진출로도 추가 성장이 기대됩니다. 해외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에 육박할 전망인데요. 연간 실적도 좋습니다. 올해 매출은 1조 160억 원, 영업이익은 1,732억 원으로 40%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혜수 캐스터와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파트너님께서 온코크로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시총은 작지만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AI 신약 개발사입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을 기반해서 신약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국내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들, 해외 제약사들과 공동으로 지금 협력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일이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최근에 글로벌 패러다임은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리를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루니시든, 뷰노돈, 의료 AI 쪽 다 과매도권에서 어느 정도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일간 차트상에서도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한 11,000원 전후까지도 열려 있고 더 여유 있게 보신다면 저는 그 위에 한 12,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들을 열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윗꼬리 한 3분의 2 정도 커버하는 자리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나연우 파트너의 오늘장 공략주 온코크로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 오늘 준비한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화장품 토니모리를 좀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토니모리가 이제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엑시노하고 마케팅 협약을 좀 체결을 했다. 특히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색조 화장품이 있고 2,500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품이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슈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 기업을 제치고 우리나라 K뷰티가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더 많은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화장품 매출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이
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 주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봉상에 보면은 3월 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해주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매수세가 여전히 잘 붙고 있다. 특히나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모두 소화해주는 대량 거래가 많이 나와졌다라는 거 그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손절가 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 온코크로스와 토니모리 확인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앞서서 반도체부터 조선주까지 두루 업종 상황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관세라는 키워드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칩스법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보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장 공략주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